그란에게 시에카노 도둑맞은 유희, 범인은 천년의 비밀결사 도마를 날며 오컬트 파워로 사용하는 캐시라이크들 오리커쿠스 결계에 맞서 이름없용 티마우스, 크리티우스, 헤르머스의 힘을 사용하는 유희와 친구 T9 고생 끝에 드디어 뇌절의 3절까지 하는 도마의 수장 다치를 물리치고 유희와 친구들은 도마에게서 듀얼 몬스터즈 세계와 현실 세계 모두를 구해내게 되는데요. 게이지를 떡보쇼 끝에 도마라 쓰러뜨린 유희. 그간 아이고 낯설었어 등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한 만큼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라는 마인드로 미국에서 놀다가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들 미국에 오는 건 페가수스 비행기 타고 편하게 왔었는데 페가수스 이 새끼 보안편 이후로 행방불명의 상태라 다시 집 가는 비행기 보내달라고 연락을 못하는 거야. 이거 세계를 구하면 뭐해? 미국 불출자 때문에 쫓대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나타난 카이바 코퍼레이션 헬기. 역시 굴절했구나 카이바. 헬기에선 모쿠바가 내리는데요. 모쿠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형이랑 다르게 쿨하게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보내준다 합니다. 역시 부자가 친구라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쿠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가 비행기를 빌려준 대신 카이바 코퍼레이션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딱지왕 결승전 KC 그랑프리 토너먼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유 입장에선 저기까지 보내주는데 그깟 딱지 몇 번을 요청할 수 있죠. 그렇게 갑자기 참여하게 된 KC 그랑프리. 사실 이 대회는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사활을 걸고 준비한 대회였는데요. 그간 도마의 계략으로 수익 대부분을 빼앗기며 한번 휘청거렸던 회사인 만큼 회사의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 즉 그 신용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대한 대회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이벤트였던 거죠. 그렇게 유이와 친구들은 모쿠바를 따라 KC 그랑프리가 열리는 카이바랜드로 향합니다. 도착한 카이바랜드. 카이바 이 새끼 누가 백령박이 아니랄까봐 백물 롤러코스터, 백문돔, 백문크루저 등 아주 백령으로 도배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나 A와의 딱지치는 듀얼 스타디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잼미이들 듀얼 디스크 비싸서 못 사니까 여기서라도 솔리 디비전 체험해보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쿠바의 안내로 얼라들 어린이 카드 게임 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였던 애들이 저기 유이다! 유이는 아이들에게 신같은 게 보여. 사마중 용만이 입봉을 멀리져서 도마에 들어갔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유이는 AI한테 발린 한 잼민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새끼 리틀 카사양인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덱을 드래곤전 몬스터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법, 함자 카드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몬스터만 짜은 놈이야. 딱 봐도 왜 AI한테 발리는지 각이 나오는데 우리의 유희 약간 딱 잘할 포지션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잼민이한테 참 마법 카드 하나 주면서 이 카드라면 네 덱이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렇게 유희의 카드를 받고 다시 시작되는 AI와 잼민이의 듀얼. 아무래도 놀이동산 놀이기구 중에 하나고 잼민이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AI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기가 푸시 터더니 AI가 지멋대로 최고 난이도로 올라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진짜 고장이 나는지 스타디움 자타도 나는 못 지나간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쿠바. 회사의 명언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인데 시작 전부터 말하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당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일단 먼저 애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듀얼의 승리에서 프로그램을 강제로를 시키는 방법. 근데 지금 듀얼하고 있는 잼민이 이 새끼 핵이 되긴 만큼 이 새끼가 승리하려면 5년 내로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 땀에도 못 보겠다. 어둠의 유이 등장. 잼민이에게 비켜보라 하고는 게임을 이어받아서 AI와 듀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AI와 유희의 덱이 되게 티격태도 못한 덱인 만큼 유희도 AI 딸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다 보니 이거 이길 방법은 아까 내가 준 카드밖에 없겠구만. 잼민이에게 준 카드 발도 범고래 의지 들어오시 일반 몬스터면 추가 들어갈 수 있는 카드. 유희 범고래 의지로 패를 잔뜩 뽑아낸 뒤 패 버린 수만큼 강해지는 스피릿 드래곤이라는 몬스터 소환하여 AI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며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쾌지 전부터 이런 난리가 났으니 모쿠바 체면이 말이 아니죠. 까딱 잘못했으면
대개체고 나발이고 신문 일면에 보도돼서 카이바 손잡고 길에 나앉을 뻔. 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이바 사장도 현장에 출두하는데 카이바 이 새끼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기 싫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가이바식 헌법.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이거 보면 어떤 새끼가 해킹해서 이지랄한 것이다 하면서 바로 직원한테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얼어두다 넘겨버리고 좀 미안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모쿠바 시켜서 애들한테 만난 것도 먹이고 대개최 전에 VIP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음날 드디어 KC 그랑프리 공식 개최. 듀얼리스트 킹덤 배틀시티 우승자 유이가 참여한다 한 만큼 전 세계에서 대단한 듀얼리스트만 선별해서 참가시켰다고 합니다. 룰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우승자와 유희가 듀얼킹 자리에 놓고 타이틀전 방어전하는 방식.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배틀시티 때랑 다르게 카드 뺏어가는 안트룰이 없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사실 카이바가 처음 배틀시티 때는 신의 카드 갖고 싶어가지고 그질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그럴 생각까지 없었나봐. 카이바는 주최자로서 대회 운영에 힘쓰고 대회에 참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토너먼트 1차전. 카이바랜드 홍보를 위한 대회인 만큼 경기는 각종 어트랙션 위에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대전. 아까 AI 소용 때 유이 주변을 알짱거리던 레온 윌슨이라는 소년의 듀얼. 상대방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수술복을 입은 의사 양반이 간호사 앞에 등장. 뭐지? 야, 근무 끝나고 급하게 나왔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간호사가 대글! 그리고 옆에서 막 간호사가 딱 나가지고 뭐야? 극한의 컨셉주의인가? 이 새끼 뭐야? 와 진짜 어른들에서도 어린이 카드 게임 대회에 나오는 새끼들 수준을 미생각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이상한 놈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하고 있는데 사실 유이 쪽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새끼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조이. 이 새끼 1차전이 자기 경기인데 아직도 시합 장소에 안 가 있고 스타디움에서 핫도그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런 조이를 발견한 모쿠바. 뭐야 너 왜 여기 있냐? 모쿠바 입장에선 얘네가 열심히 듀얼해서 시청률이 잘 나와야 카이바랜드 홍보도 되고 그래야 회사에 도움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첫 경기부터 방송사고 나가 생긴 거야. 근데 조이 이 새끼 카이바 연막을 하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었는지 진짜 몰랐어 미안하다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막 전력으로 뛰어가지고 겨우 9점패는 막은 상황. 조이를 기다리는 상대는 마스크더 로쿠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할아버지인데요. 복잡 입은 거 하며 생김새 보니 누가 봐도 유이 할아버지. 이름도 로쿠잖아. 유이 할아버지 일본 이름이 무토 스고로쿠거든요. 그러니까 유이 할아버지가 보면 쓰고 대회에 나온 건데 저 이 새끼 이 편에서는 넌치는 소속이 강화됐는지 혼자 못 알아보고 갑자기 전력으로 승부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유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여기 있느냐. 아니 KC 그랑프리 분명 실력자들만 나온다 그랬는데 유이 할아버지 전적이라고는 카이바한테 개처발린 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유이 할아버지가 내가 바로 듀얼킹 유이에게 듀얼을 가르친 스승이다 라고 모쿠바한테 아까리 털어가지고 대회에 나온 거야. 아 이게 팩트긴 한데 조금 억지로한 부분을 안 쳐.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동화편에 미국 가인 동안 혼자 쓸쓸해가지고 쫄리쫄리 따라온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억지로 참전해서 시작되는 할아버지와 조이의 듀얼. 할아버지의 원래 덱은 아무래도 유이가 계좌를 쓰고 있다 보니 고대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고대 덱을 들고 오는데요.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고대 카드들 전체적으로 상대 행동에 락을 거는 즉 커미션 스타일의 덱이에요. 아무래도 애니에서는 처음 나온 스타일이잖아. 조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합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이 덱을 짜온 이유는 아소 호킨스 교수와의 내기 때문이었어요. 이 고대 시리즈 카드들 한 장 한 장이 모두 굉장한 레어 카드들이라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누가 더 먼저 모으나 내기를 했어. 그리고 그중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카드를 할아버지가 먼저 구하면서 이거 빨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대회에 그대로 참전한 거지. 그놈의 레어 카드 자랑하죠. 뭐 어쨌든 희귀한 거랑 별개로 성능은 굉장히 로망에 가까운데요. 이 카드들은 막 고스표시했다 고스표시하고 지배하는 개 로망 콤보를 완성시켜야만 제대로 효과가 발송하는 카드군이었어. 그런데도 할아버지 듀얼 가르쳤다는 게 진짜 안 해봤던 거 아니었는지 그 힘든 로망 콤보를 완성시키며 고대의 에이스 카드 고대로 에이전트 드래곤까지 소환하기 이릅니다. 할아버지
그 힘든 로마 콤보 와서 시켰으니 신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죠. 막 현실로 치면 이게 막 소울장에다가 탁 껴놓고 막 뼈뼈씩 하고 이러려나 성공하면 와 막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조이 그간 리얼 파이트 같은 목숨을 건 듀오를 너무 반복해서 그런가 즐기지 못하고 갑자기 진짜 좋은 모드. 그 모습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몰입한 것처럼 보인다. 야 조이 정신 차려. 이거 목숨 걸린 듀오 아니야. 그 말에 조이도 과몰입하는 게 풀렸는지 압박감을 내려놓고 즐기는 듀오를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만에 임포트나 물리력, 사기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로만 콤보의 허점을 찾아서 딱잘한 플레이로 몬스터를 격파하며 조이가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한편 레온과 의샤일만의 듀얼은 레온이 승리하며 레온과 조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경기 종료. 두 번째 경기는 홉킨슨 교수의 손녀이자 최연소 미국 챔피언 레베카 홉킨스와 아시아의 듀얼킹이나 불리는 비비안 웡의 대결인데요. 유인의 가문이 그간 홉킨슨가랑 고생하면서 좀 친분이 두터웠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기 정도야 당연히 레베카를 응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할아버지 저 이쁜 주다는 누구지? 버팔로 모드 비비안 화이팅! 이러면서 자기 친구 소녀는 안중에 넘는 모습 늙어서 주책이죠. 자 뭐 어쨌든 이쁜 여자도 보고 레베카도 응원할 겸해서 둘의 듀얼을 구경하게 되는데요. 사실 비비안 웡 인연 이상한 년이거든요. 대회 개최 전날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유이를 보더니 유이 하면서 막 들이대는 거야. 그런데 뒤에 카이바치가 하니까 카이바 하면서 막 카이바한테 꼬리치고 그래서 이년 뭐한 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유이가 좋아서 들이댄 게 아니라 유이나 카이바 같은 딱잘 애들 외적으로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는 아주 불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다고 해요. 당연히 여태 고생하면서 그냥 유이를 좋아하게 된 레베카 입장에선 아주 눈에 가시죠. 인연이 듀얼을 순사시켜주마 듀얼. 비비안 그래도 아시아의 듀얼 퀸이라는 게 헛소문 아니었는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레베카도 나름 동화편에서 컴퓨터 막 해킹하거나 딱잘한 모먼트를 보여주는 등 아예 비중이 없던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 유희왕 듀얼 몬스터들마다 최초로 체인을 역전 효과를 이용한 상당히 현실감 넘치는 플레이까지 보여주며 가볍게 비비안을 발라버립니다. 한편 카이바는 대회를 망쳐버릴 뻔한 해커를 하루 종일 찾는 중이었거든요. 공돌이 카이바가 생각해봤을 때도 자기네 회사 보안이 그렇게 쉽게 뚫릴 보안은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했노?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커가 외부에서 침입한 게 아니라 대회 내부에서 침입한 것 같아. 안 되겠다. 보안 수준을 최고로 올리고 혹시 모르니 대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까지 털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대회 주최 측에선 엄청 심각하게 보안 점검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몰래 KC 그랑프리 자입한 2명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준과 용만. 이 새끼들 도합회에서 도화 쪽에 붙어가지고 유희 너 안되겠다 유희 괴롭히고 그윽시다 했던 거랑 별개로 애초에 미국 올 때 유인의 진카에 숨어가지고 미리 꾸몄잖아. 이렇다 보니 이거 얘네도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도 데려가주세요 하고 고개 잡아가도 모자를 파네. 이 새끼들 부정을 까먹어도 유희한테 당한 건 절대 까먹지 않는다 하면서 복수하겠다고 온 거야. 그래서 멀쩡한 참가자 한 명 뚝딱 팬 다음에 둘이서 그 참가자로 변장해서 대회에 자입했던 거지. 와 이거 지금 한참 날카로운 카나한테 걸리면 바로 모가지인데 차라리 잘 된 걸까요? 모크바한테 걸려서 바로 당연히 듀얼은 고사하고 미국에서 추방되는 게 수순인데 걔네를 지켜보던 대전상대 지크로이 내 체면에 그런 으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사마준과 용만과 2대1로 듀얼하자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여태 더러운 짓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건 좀 자존심 상했나봐. 야 너 우리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또 그놈의 전국대 우승자 준우승자 출신 이거 어필하면서 막 위협하는데 그런 위협이 애석하게도 시크로이드는 와이큐레라는 처음 보는 카드를 사용하여 두 바보를 바로 원터키 시켜버립니다. 이 새끼 실력이 굉장한 놈인가봐. 그렇게 16강이 끝나고 시작된 8강 첫 번째 경기는 아까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시크로이드와 조이의 듀오. 시크로이드 듀오 전에 악수 한번 하자는 조이한테 해접이랑 악수는 좀 하면서 싹퉁바가지 잘난 척 모먼트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잘난 척 하는 거랑 별개로 완벽한 필드 패가 말렸나 필드에 몬스터 소환도 안 하고 세트만 하고 엔드하는 뭔가 성향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카이바랜드에 어쌔신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놀이고 막 흔들려가지고 조약 넘어지고 막 전등 나가서 막 깜빡깜빡거리고 난리도 아니야. 카이바랜드가 다 해가지고 빨리 수습해보려는데 이 고장의 원인은 해커가 심어왔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진다. 이렇게 카이바 코퍼레이션 해요. 하는가 싶었는데 카이바도 솔리드 비전을 개발했던 공돌이 왕인 만큼 다행히 금방 복구에 성공. 그런데 카이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몇 명 없거든. 잠깐만. 지크로이드. 뭔가 찝찝해. 쉽게 예전에 부자들 모이는 사교 파티에서 한번 본 것 같은 얼굴인 거야. 카이바는 지크로이드의 신상을 본격적으로 털어보라 지시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조이와 지크로이드의 듀오. 지크로이드. 사실 패가 말렸던 게 아니라 조이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면서 얕잡아보고는 본 실력을 내지 않은 거였어. 처음 보는 여신이나 인물 카드를 발동해서 조이를 압박해오는 거야. 근데 조이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모두의 게임, 심지어 신까지 도박, 문바 로봇이 올라온 사람이잖아. 아이 모르겠다! 도박하는 패터! 도박 성공으로 여신 콤보를 파괴하며 조이가 승기를 잡아. 그렇게 조이의 승리로 끝나나 싶었는데 지크로이드, 조이 생각보다 치는데? 진심몬! 하면서 지크로이드의 필살 콤보에 조이가 한땀 만에 패배해버려. 그런데 여기서 졌다고 친구들 목숨, 정신적 데미지 이런 거 받는 건 아니다 보니 간만에 정상적으로 듀얼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8강전이 끝나고 4강 진출이 결정된 듀얼리스트는 레베카, 레온, 지크로이드 그리고 엑스트라 꼬맹이. 첫 번째 경기는 엑스트라 꼬맹이가 당연히 지크로이드를 발려버리고 두 번째 경기 레베카와 레온의 듀얼이 시작되는데요. 둘은 듀얼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어린이들이었어. 이거 흥민이 나겠구만. 유일행 레베카 응원하자 하면서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키스 교수가 나타나서 유이, 네 할아버지가 실도됐다! 유이 할아버지 아까 허리 삐끗해가지고 홉키슨 교수랑 같이 의무실에 있었거든. 근데 홉키슨 교수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유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이거 또 시작이구만. 페가스의 악몽이잖아. 할아버지가 죽고 싶으면 빨리 튀어. 딱지가 이거 보고 유이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도착한 범인이 말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신인이 되어가지고 쿵 하인 역할을 하는 거야. 뭐야 할아버지 납치됐다며? 혹시 마리크?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레베카한테 말했던 비비안 웡 있죠? 얘가 범인이야. 할아버지 아까부터 하는 모습 보였잖아. 그 잠깐 사이에 비비안 웡의 미인계 넘어가 비비안이 하라는 대로 납치당했죠 했던 거죠. 진짜 걱정하는 손자 마음도 모르고 할아버지 쌍놈이죠. 뭐 이야기 들어보니 비비안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대회에 일찍 탈락해버리면서 유이랑 하려고 했던 듀얼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억지로라도 듀얼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꼬드겼다는 거야. 할아버지 여기서 또 철없이 유이 비비안과 듀얼 한 번만 해주렴. 근데 이거 사실 레베카한테도 발린 년이 유이랑 대결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는 비비안과의 듀얼. 유이 길게 볼 것도 없이 바로 블랙 팔라딘 콤보로 가볍게 비비안을 발라버립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되찾고 다시 레베카를 응원하러 향하는데 역시나 레베카와 레온의 듀얼은 엄청나게 박빙인 상황이었어요. 레베카는 흔한 카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콤보를 만드는 딱잘한 스타일 덱. 반대로 레온은 특히 뭐 페가수스랑 커넥션이 있나 생김새도 효과도 아예 처음 보는 동화나라 테마의 카드 사용하는 오리지널 스타일의 덱. 이렇게 완전 다른 덱을 가진 둘이다 보니 경기가 길어졌던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본 카드 쓴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긴 하거든. 특히 저런 오리지널 카드들은 둥근 아가리술 이 마냥 쟤기 틀면은 모르니까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힘들거든. 레오는 그런 사기는 안 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오리지널 카드들이 강하긴 강한지 레온이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그렇게 4강이 끝나고 드디어 결승전 레온 윌슨 대 잭 로이드. 그런데 아니 이게 어쩜 여기서 나와? 하늘에서 개간지나게 사이바가 등장하는 거야. 이 새끼 또 퍼포먼스 망이니까 퍼포먼스 보여주려고 그러나? 했는데 충격 발언. 중지하겠다. 뭐야? 아니 왜? 잘 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지크로드의 실격패 레온 윌슨의 우승이란. 실격 사유는 사우스파이 행위 지크브로이드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본명은 지크프리드 폰 슈레이더. 슈레이더 사라는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경쟁사의 대표였던 거야. 그니까 여태 바이러스 그 지랄났던 게 다 이 새끼가 대회를 망치려고 작업했던 거였지. 그런데 지크로드 이 새끼 겁나 태어난 모습. 자기가 걸릴 것도 이미 예상했었나 봐. 천하의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경쟁사 대표가 대회 참여 좀 했다고 대회를 중지시켜? 그러니까 지크로드 입장에서는 만약 자기가 걸려서 쫓겨나더라도
아직 결정적인 증거 없는 상태에서 경기다 대표라는 이유로 쫓겨나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신용도에 큰 흠이 생기니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그런데 카이바 이 새끼, 응? 내가 너를 왜 쫓겨내? 너는 듀오 탈락시키지 마! 듀오를! 시크로이드를 그냥 쫓겨내는 게 아니라 듀오를 탈락시켜버리면 이것조차도 대회의 일분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해주겠다 이거지. 그렇게 시작된 스페셜 매치 듀오. 시크로이드, 이번엔 카이바랑 붙는 만큼 아까처럼 의 부리지 않고 처음부터 전력으로 승부합니다. 사실 시크로이드가 카이바를 공격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온 기나긴 악연 때문이었는데요. 그 기원은 슈레이더 가문이 운영하는 슈레이더사와 고자보로가 운영하는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군수 사업으로 경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슈레이더사는 고자보로의 사업 수완에 밀려 사업이 점점 악화되어 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장이던 시크로이드의 부친마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화병을 얻어 쓰러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크로이드는 부친처럼 경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회사가 부진했던 이유는 카이바 코퍼레이션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 이제 나 잊자! 라는 마인드로 군수 사업을 싹 청산하고 게임 엔터 산업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죠. 딱 그때가 카이바 코퍼레이션도 카이바가 고자부로를 끌어내리고 사장에 올라갔던 때. 이렇게 또 붙게 되다니. 시크로이드, 이번에는 진짜 실수했단 마인드로 그 당시 인기가 좋던 인더스트리얼 일루전사의 듀얼 몬스터즈 카드 게임을 실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솔리드 비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카이바가 간발치고 먼저 개발에 성공하면서 독점. 시크로이드 입장에서는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억울할 수 있어? 왜 나에게만 억울한 건데?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대회라도 망치려고 참가한 거였어. 만약에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사라지면 자기네 회사가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카이바, 누군데? 실제로 틀리면 알죠? 진짜로 카이바는 누군지 몰랐으니까. 너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잖아. 내 대회를 망치려다니. 카이바, 현실에서 금지먹은 개십사이 카드 소환, 카오스, 엘페라 드래곤 초원, 라이프를 지배하고 피대 카드 전부파. 그러나 시크로이드 그 14의 카드 종원조차도 어떻게 극복해서 카이바한테 다시 반격. 근데 카이바 이 새끼 진짜 해도 너무해. 두 번째 개14의 카드 발동, 차원요와 효과로 제이드였던 푸르르 정플로와 멸망의 버스트 스트림, 시크로이드를 쓰러뜨립니다. 자, 이렇게 파이꾼 시크로이드를 쓰러뜨리고 다시 하게 되는 KC 그랑프리 듀얼킹 결정전. 토너먼트 우승자 레온 윌슨과 챔피언 유이의 듀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듀얼전, 시크로이드가 레온에게 접근하더니 가단장을 건네는데요. 유이는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목숨 걸리거나 뭐 누구 죽는 거 아니니까 간만에 즐기는 듀얼을 좀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레온 윌슨 아까 카드 반 이후로 분위기가 싹 갑자기 자기는 무슨 사명이 있대. 너 긴장했어? 왜 그래? 근데 그때 갑자기 탕탕하게 달려오는 가이바 코퍼레이션 친구.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레온 윌슨의 이름도 가명. 얘는 시크로이드, 즉 시크프리드 폰 슈레이더의 동생 레오나르트 폰 슈레이더. 형제가 쌍으로 신분을 숨기고 출전하는 양동작전.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시크로이드. 시크로이드는 대회에서 레온이 위를 쓰러뜨려 대회 주최자인 가이바 코퍼레이션 대신 슈레이더 가문의 화제를 돌리고, 그때에 맞춰 슈레이더사의 새로운 게임을 발표하여 카이바 코퍼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말했음에도 바이러스 뿌리고 했던 시크로이드 때와는 다르게 레온은 어찌됐건 딱히 흠날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중지도 못 지키는 상황. 이거 카이바 입장에선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유이가 해결을 보길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다행인 점은 카이바 생각에도 유이가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거야. 저 잼민이한테 유이가 질 것 같아? 유이를 이기건 바로 나 카이바뿐이다 하면서 웃음. 카이바 새끼 지도 맨날 쳐발리고 목숨을 빡해가지고 교환만 이겼으면서. 어쨌든 다시 듀얼로 돌아와서 레온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온 이유는 마치 모쿠바가 킹덤에서 스타티브 붙이던 것처럼 형을 위해서였는데요. 과거 레온은 후계자 수호를 받는 형이랑 다르게 교양에 큰 재능이 없어가지고 가문에서 겉도는 아이였는데, 얘가 유일하게 가진 재능이 있다면 바로 딱지 듀얼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 듀얼을 듀얼로 제압해라 듀얼 맞는 게 세계는 아니다 보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래서 유이를 그냥 우상으로 삼아 듀얼리스트로서 꿈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문 자체가 카이바 코퍼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하잖아. 어디 가서 딱 치신다고 얘기도 못하고 레온 윌슨이나 가명으로 대회 나오곤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쿠한테 목숨보다 소중한 내가 뺏겠다. 형한테 듀얼 금지당하나 싶었는데 형이 오히려 레온 지금은 널 듀얼 실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야. 사실 그동안 가문이를 형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레온이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컸거든. 그러니까 얘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필사적으로 나온 거였어. 근데 이게 상대하는 유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편하게 딱 좀 싶나 싶었는데 또 쓸데없는 휘말린 거죠. 이번엔 유희랑 진짜 이동할 레온 원아이잖아. 그렇지만 듀얼킹 가오도 있고 그간 고생에 비하면 사실 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당해줄 수만은 없거든. 유희도 진심으로 간다. 듀얼! 그때 레온이 그 카드를 뽑은 거야. 이건 형이 나에게 준 카드? 슈트레메르크의 황금성 발동! 황금성 엄청 레어 카드인가 봐. 딱지에 미친 카이바나 유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 말고는 아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초희 카드. 킨슨 교수 저 카드는 베가스가 만든 C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풀리는 카드가 아니라 샘플로 몇 장만 제작됐던 카드라는 거지. 당연히 실제 듀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카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은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시크릿 아까 컴퓨터 해킹하면서 금지 카드랑 또 같이 풀어버린 거야. 부모는 금지라는 세계에서 금지 카드라고? 레온 가문은 가문이지만 가문이점에 이 새끼도 딱지에 죽고 사는 듀얼리스트야. 금지라는 말 나오자마자 이것도 아니지. 그런데 지크로이드는 가문을 위해서라면 아랑곳하지 말고 그 카드로 유이를 쓰러뜨려야 하는 거야. 유이도 여태 자기는 아니니까 참견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금지 카드 억지로 발동시켰다는 거에 바로 붙어. 지크로이드 감히 이딴 짓을 배우다니. 이놈은 우리 듀얼 정원에 먹칠했다. 네가 그러면 듀얼리스트냐? 강도 높은 비판. 유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욕을 한 거죠. 딱지 세계에서 최고의 인신공격. 근데 지크로이드 그게 뭔데 쉑다가 뭐 카드 게임 아니야? 충격 발언 똥. 시크로이드 이 새끼 여기서 안 맞아준 게 정말 다행이죠. 지금 이 장소에 듀얼의 과물 같은 새끼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럼 내 타등이 바로 했다가 바로 리치 나가면 어떡하려고. 자, 뭐 어쨌든 그 말에 레온도 굉장히 실망했는지 형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였어? 하면서 사이클을 발동해서 스스로 황금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이야 레온 멋있다 남자다. 근데 황금성이 파괴가 안 된다. 안 되잖아. 유이 할아버지 왈 그녀가 없을 텐데. 시크릿 이 새끼 설마 발동만 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황금성을 사이칸으로 넘어 텍스트도 건드려가지고 개씨씨씨 사이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이거 텍스트 고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대 범죄인데 사실 이 정도는 약과 카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서 카이바 코플스 컴퓨터를 파괴시키고 결론적으로는 듀얼이 끝난과 동시에 카이바가 만들어놓은 솔리드 빌 시스템을 아예 붕괴시키겠다는 거야. 딱지 세계에서 입제 탁지를 없앤다니. 레온 이 새끼도 딱창이니까 그랬더니 형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떠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가 항복해도 시스템은 붕괴된다. 오로지 황금성을 파괴시켜만이 듀얼 모스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황금성 텍스트 건드려서 파괴도 안 되잖아. 이거 사실상 무지개만 쓴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유희 여태 터옥 같은 상황도 많이 겪어봤으니 일단 듀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유희의 턴 갑자기 레오네즈에 상관없이 황금성 효과 발동하며 위의 모스트를 파괴하고 효과 데미지 주는 거야. 근데 심지어 다음 레오네 턴 황금성 유지 코스트로 유의 덱 절반을 묘지로. 그러니까 황금성 카드는 수정 전에도 효과가 강력한 만큼 덱 절반을 지불하는 무거운 코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코스트조차도 상대방이 지불하는 걸로 텍스트를 수정했던 거지. 정리하면 효과로 파괴도 안 돼. 강제로 공격시키고 데미지. 레어 턴마다 유의 덱 반갈. 야 이거 오컬트 파워만 없다 이거지. 나이도 한번 거의 다지. 게다가 유이가 지면 솔리드 벤 시스템이 사라지기에 모든 듀얼리스트가 위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유희 고민하더니 효과로 파괴가 안 된다. 하지만 자기 코스트로 파괴되겠지. 황금성이 덱의 절반을 버리는 코스트를 지불해야만 유진되는 점을 착안해서 일부러 덱 카드를 한 장만 남긴 전술을 사용. 덱 절반을 버려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으니 코스트를 지불하지 못해서 황금성 스스로 자기는 전략을 사용한 거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황금성을 파괴해 솔리드 비전을 지킨 유희. 레온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민폐를 끼쳤으니 유희에게 감사하다 라는 마인드로 서렌더를 치려는데 멈춰! 유희가 레온한테 서렌더 치지 말고 전력으로 붙으라는 거야. 카이바 입장에서는 이 새끼 덱도 한 장밖에 없으면서 유희 나 적대라고 그러는 거야? 싶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유희 이 새끼 전에도 카드 안 보고 뽑아도 자기가 원하는 카드 뽑으면 새끼잖아. 이미 밑장빼기로 이길 수 있게 세팅 다 해놨어.
그러니까 지 듀얼킹 가고 살리려고 레온한테 희망 준 거지. 바로 준비해둔 콤보 발동. 레온 몬스터 전부 파괴시켜버리면서 유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듀얼이 마무리되었는데 시크로이드 아직도 추하게 나에게는 아직 마이너 소문이 남아있다고요! 하면서 희망 노래를 막 돌려요. 근데 카이바 그딴 건 이미 예전에 고쳐놨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또 카이바가 뒤졌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레온이 내가 형이 힘이 되어줄게, 앞으로는 우리 정정당당하게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 짓죠. 레온 이 새끼 역시 천재라 그런가 분위기 있는 게 아주 똑똑해요. 책임 회피하려고. 어쨌든 그렇게 유이의 승리로 대회가 끝나고 듀얼킹 타이틀도 지키고 더불어 카이바 코퍼레이션과 딱지 시스템도 구한 유시. 생각보다 길었던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KC 그랑프리 편이 마무리됩니다. 자, KC 그랑프리 편 니가 너는 듀얼했더냐 같은 메타적인 요소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도 룰과 매너를 지켜 즐겁게 듀얼하자, 이 모토에 걸맞는 목숨 안 걸고 즐겁게 듀얼만 하는 이런 재밌는 듀얼이 많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KC 그랑프리 편이 마무리되고 다음 추종작 왕위의 편으로 이어집니다.